오늘은 수수께끼 몇 개를 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두뇌 엔진을 가동하고 시작하세요. 옛날에 엘프와 난쟁이가 사는 마법의 숲이 있었어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숲의 서로 다른 두 부분에 살았어요. 어느 날 켄타우로스가 숲을 침공했고 엘프와 난쟁이는 쫓겨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엘프 셋과 난쟁이 셋 총 6으로 구성된 작은 무리를 따라가 봅시다. 그들은 서쪽으로 달렸지만 불행히도 호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수영을 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뗏목이 있었습니다. 뗏목에는 한 번에 엘프 둘, 난쟁이 둘 또는 엘프 한 명과 난쟁이 한 명 등 2명만 태울 수 있었어요. 따라서 모든 생명체가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쪽에 엘프보다 난쟁이가 더 많으면 난쟁이가 엘프를 공격합니다. 엘프가 뗏목에 타고 있어도 엘프보다 난쟁이가 더 많은 호수 쪽에 있다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난쟁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나요? 자, 가능한 첫 번째 단계는 5가지가 있어요. 엘프 1명이 호수를 건너거나 난쟁이 1명이 건너거나 엘프 2명이 건너거나 난쟁이 2명이 가거나 엘프 1명과 난쟁이 1명이 갈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 뗏목을 돌려보내야 하니 혼자서 호수를 건너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2가지 옵션은 제외할게요. 엘프 2명이 함께 호수를 건너는 것도 안 돼요. 세 번째 엘프가 난쟁이 3명과 남게 되고 난쟁이가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난쟁이 2명이 먼저 호수를 건너거나 엘프와 난쟁이 1명이 먼저 건너야 해요. 난쟁이 둘로 갑시다. 둘이 호수를 건너면 당연히 1명은 돌아와야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엘프 2명이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세 번째 엘프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에요. 엘프와 난쟁이가 함께 떠나면 떠나는 엘프는 강을 건너자마자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2명의 난쟁이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1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엘프와 난쟁이는 함께 떠날 수 없어요. 반대편에 난쟁이 3명과 엘프 1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프 2명이 함께 호수를 건넙니다. 누가 돌아올까요? 엘프는 안 돼요. 다른 1명이 혼자 남으면 안 되니까요. 난쟁이가 돌아와도 안 돼요. 첫 번째 호숫가에 난쟁이 2명과 엘프 1명이 남게 될 테니까요. 자, 새롭게 생각해보죠. 엘프와 난쟁이가 같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난쟁이 둘이 호수를 건널 수는 없어요. 엘프와 난쟁이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남은 2 엘프는 함께 반대편으로 갑니다. 이제 그 호숫가에는 난쟁이가 둘 남았고 아무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난쟁이 1명이 친구 중 1명을 데리러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요정이 마지막 요정을 데리러 가고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난쟁이와 엘프를 함께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전개하면 되는지 지켜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애초에 엘프들과 난쟁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제일 좋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2번째 수수께끼를 풀 차례인데요. 에스메가 출제한 문제예요. 에스메는 종종 숲에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곤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대신 숲에 사는 오랜 친구 마녀를 만나러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에스메는 놀라운 수수께끼를 하나 알고 있는데 꽤 어려워요. 에스메는 이걸 마녀의 고양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녀의 집으로 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제 수수께끼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맞다면 당신의 고양이는 저와 함께 갈 거예요. 마녀는 어떤 수수께끼라도 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합니다. 에스메는 테이블 위에 커다란 예각 삼각형을 올려놨어요. 자, 이 삼각형을 7번 잘라서 사라지게 해보세요. 예각 삼각형의 모든 조각을 잘라내면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삼각형의 각도가 직각이거나 둔각이면 그 조각은 그대로 남아요. 다시 한번 7번을 잘라서 삼각형 전체를 없애야 해요. 작은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요. 마녀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 고양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삼각형을 자를 때마다 두 개의 직각 또는 예각과 둔각이 만들어져요. 마녀는 막막해하다가 아직 다 먹지 않은 피자를 봅니다. 4조각 이상으로 자르면 모든 각도가 예각이 돼요. 문제는 피자는 둥글고 우리는 삼각형을 다루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요. 이 트릭은 육각형과 오각형 등 다른 모양에도 작동해요. 마녀는 이 예각 삼각형을 2번 잘라 오각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린 작은 삼각형은 예각이니까 사라지죠. 이제 마녀는 피자를 자를 때처럼 오각형을 다루면 돼요. 5번을 잘라서 마지막 5조각을 만듭니다. 성공이네요. 에스메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다른 사람 고양이를 탐내진 않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수수께끼예요. 기하학도 아니고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000년 전 마법사 6남매가 마법학교를 설립했어요. 잉그램, 레갈라, 코로나는 여자고 아그나드, 아르두모, 모드노르는 남자입니다. 한 쌍의 남매가 각각 숙소를 지었는데 그 이름은 라이메스, 메들로우, 다모라입니다. 6남매는 어렸을 때 실종된 7번째 여동생의 이름을 딴 4번째 건물도 세웠어요. 여러분은 마법학교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숙소를 배정받을 거예요. 분류책에 손을 대고 표지에 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책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발견해요. 따라서 숙소 3곳 중 한 곳으로 바로 분류되는 대신 가장 재능 있는 젊은 마술사들이 가는 4번째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죠. 그곳에 배정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정렬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학생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숙소의 이름을 맞히는 게 과제예요. 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숙소를 설립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다음은 몇 가지 단서입니다. 모든 숙소는 남자 형제 1명과 여자 형제 1명이 설립했습니다. 코로나와 레갈라는 라이메스와 메들로우를 설립했습니다. 순서는 관계없이요. 잉그램과 아르두모는 메들로우와 다모라를 설립했습니다. 역시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아그나드와 레갈라는 같은 숙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걸 알아내고 나면 다음 단계는 비밀의 숙소 이름을 맞히는 거예요. 이를 알아내려면 모든 형제자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나요? 먼저 누가 어느 숙소를 설립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항상 형제자매 1명씩이 한 쌍이라고 했죠? 조건 2와 3을 살펴볼게요. 그들 각각의 메들로우가 있어요. 코로나와 레갈라는 모두 여자니까 누가 메들로우를 설립했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여자 설립자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자인 잉그램은 이 숙소를 설립할 수 없었을 거예요. 즉 메들로우는 아르두모가 설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잉그램은 다모라를 설립한 거예요. 아그나드는 레갈라와 같은 집을 세웠으니까 모드노르가 잉그램과 함께 다모라를 세운 거겠네요. 따라서 아그나드와 레갈라에겐 라이메스만 남게 돼요.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메들로우를 설립했고요. 자, 좋아요. 이제 5번째 숙소의 이름을 알아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공통점은 뭘까요? 확실히 그들 모두의 이름에는 문자 R이 있어요. 레갈라부터 시작해서 이름에 문자가 나타내는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각 이름 아래에 그들이 설립한 집의 이름을 넣어볼게요. 이제 각 R 아래에 각 문자가 로도타라는 이름을 형성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실종된 여동생의 이름이고 4번째 집의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냈다면 축하드려요. 그리고 숙소 입성을 환영합니다.